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내일과 모레는요, 제가 부산과 청주에서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습니다. 또 강의 내용을 또 제가 새로운 걸 재밌는 걸 또 준비해서 가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시장에 대한 견해, 투자하는 방법들까지 배워가시면 좋겠네요. 꼭 이 시간과 장소 체크하셔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일단 2500포인트를 뚫고 난 다음에는 뭐 어기적 올라가긴 해도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종목 개수, 올라오는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첫날 이후로는 상승의 개수가 이렇게 조금 많게 유지가 되면서 상승세에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는 매매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순환매 장세라는 것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약간 애매모호하게 2차전지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다음 타자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어떤 종목이 될까, 이제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와 같은 또는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쓰고 있고요. 다음 테마를 찾아낸다면은 이제 다음 테마를 미리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갈까를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순서를 먼저 알 수 있는가 하면 순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 순서를 알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맞추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다음 순서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힌트들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역시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뉴스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투자를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삼성도 디스플레이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도 자동차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시장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투자하겠다, 대기업에서 어떤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테마는 보통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 세네 달까지도 조금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테마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요,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먼저 잡아놓을 테마는 무엇인가 하면 역시나 아직도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던가 자동차 부품 테마가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외에도 올해 움직일 수 있는 이 상승장이 유지가 되는 한 올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의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테마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홀딩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던가 자동차 부품 테마들을 조금은 사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해드렸던 것처럼 26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이 사이 박스권까지는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드렸죠. 저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정 없이 일단은 상승으로 돌아서 보겠다라는 거고, 지금 뭐 물가도 지금 좀 잡혀 나가는 분위기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끄트머리 다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인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떨어졌던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한번 영상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시다면 조금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다음 주 월요일 온라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일단 지난 역사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금리 인하기가 되었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가 만들어졌던 게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락이 크게 왔다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보다 무서운 것은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기로 돌아설 때가 증시 하락이 조금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겠지라는 생각보다도 지금도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있는데요. 지난 이 하락이 금리 인상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품으로 인해서 빠진 거다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번은 다르게 될지, 이번도 똑같을지를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뭐 빨라봤자 올해 말, 느리면 내년 초중순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상승장이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내 돈을 투자를 해놓고 이번에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돌아설 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 돈을 주식시장에 다 넣은 상태로 지켜봐야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간에 내 돈을 넣고 보는 것보다는 빼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상승장을 현금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조금 매매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은 역시 뭐 캐스피온부터 해가지고 박셀바이오까지 조금 잡다한 종목들, 잡주들이 조금 뛰어오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약 바이오들도 이번에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개를 추가한다면은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가지 않은 기업들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도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널뛰게 하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제약 바이오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가가 뛰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뭐 N자 반등이라던가 또는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MP대산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MP대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동전주죠. 600원, 5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요즘에 빵이라던가 과자라던가 이런 가격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MP대산도 급등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이제 미스터 피자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 MP대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점상한가 날아갔다가 빠졌다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가 있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아무래도 동전주에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요즘에 이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등주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급등주에 주가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돼요. 어쨌든 쏠림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결국 룰렛이 돌아가듯이 화살표가 돌듯이 방향이 점점 바뀌어 나가면은 내 종목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손절하거나 뭐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 종목이 정말 괜찮은 테마가 아닌가, 그리고 올라와 있는 종목인가 내려와 있는 종목인가 등등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라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다가 올라왔던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건설 기계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예전에 인공호흡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기업이죠.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실적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는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내용이 조금 이렇게 섞이면서 올라오게 되고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도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제가 역발상 투자를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신사업 투자한다고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좋은 기업이다,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역부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 쏠림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피온인데요. 캐스피온도 요즘에 동전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전주에 대박이 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전주를 사면은 주가가 급등 나오니까 좋을 거야 하면서 상직 하일룸부터 해서 뭐 지금 보면은 큐로컴 이런 것들 급등 나오는 거, 세토피아 뭐 이런 것들
것들도 저기 1,000원짜리였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동전주들에 대한 관심, 삼보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캐스피언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인데요. 이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박살냈다라고 해가지고 박살바이오라고도 불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매출은 없는데 영업이익도 없는 그런 기업이고, 사실 제약 바이오 신약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요. 사실 이 기업이 이렇게 올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막 급등 나오고 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NK 치료제라고 해서 간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의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이것도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루트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75,000원대까지 올라와 준다면 좀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 외에는 딱히 크게 매력적인 기업 같지는 않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어때요? 일단 요즘은 이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쉬어가면서 이제 싸게 샀던 세력들은 비싸게 팔아내고, 개미들이 이제 그런 걸 물리는 거죠. 뭐 물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가에 사가지고 물리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습관 많이 고쳐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온 종목들을 세력들이 팔아내고 개미들이 그걸 물려받으면서 넘겨받으면서 이제는 세력들의 돈들이 현금으로 바뀌겠죠. 그럼 걔들이 현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면 현금 들고 가만히 기다렸겠지만, 지수가 어쨌든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 돈을 다시 또 싼 종목을 매집을 들어갑니다. 걔들이 샀다고 해서 바로 급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랫자리에서 매집을 끝내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멈춰 있는 동안 내려가 있는 종목도 멈추게 되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 형태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올라간 종목이 또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밑에 있는 종목도 멈춰 있다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약간 물결 무늬, 우리 그 유전자 패턴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요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고, 위쪽에서 멈추고 아래쪽 멈추는 형태, 여기가 지금은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요, 급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급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서두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급등주 따라 붙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로는 안 돼 하고 있고, 눈도 이거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하면서 손은 막 매수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댓글이라든지 유튜브 채팅창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종목 사면 수익 난다, 지금 난 수익 나고 있지롱,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중심을 찾아가시면서 해야지 이런 자리에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는 내가 중심을 지켜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조금 강인한 마음으로 지금도 차분하게, 지금까지 늘 잘 해왔던 대로 지금도 잘 해가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잡아놓고 편안하게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